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나이라는 게 과연 외국어 공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이에도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거거든요. 저 배우고는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혹은 어릴 때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 먹어서 이제 머리가 굳어버려서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아예 청소년기를 지난 다음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불가능하다더라.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주장을 하시는 것도 저는 가끔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들도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이 먹고 외국어를 배우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 이겁니다. 우선 과연 언어 공부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구사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약간의 유전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국어가 어떤 언어냐 하는 것의 문제. 물론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지능도 다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또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확실한 동기나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학습법을 택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이는 이런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유일한 혹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도대체 몇 살까지가 언어를 배우기에 최적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증명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 나이를 지나게 되면 뇌 기능이 달라지거나 쇠퇴해서 언어 습득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요.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편견은 한쪽에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언어 학습에 대한 분석을 해온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린이와 성인의 언어 습득을 위한 능력, 그리고 조건, 이런 거를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어린이들은요, 모든 소리에 귀가 열려 있어요. 어른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기 모국어에 쓰이는 음가들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소리들에는 귀가 닫힙니다. 그런 반면에 어린이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소리까지 다 포함해서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발음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또 어른들에게도 장점이 있죠. 이미 습득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이 어린이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자체를 듣고 발음을 하는 거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언어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또 다른 차이점은요, 어린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배운 대로인가? 저 사람이 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말을 못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린이들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어른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소통과 대화의 능력이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체득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또 유리한 점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정말 스폰지처럼 쉽게 완전히 흡수해버린다는 거죠. 가끔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을 쓱 했는데 어딘가에서 엉뚱하게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새로운 정보를 필터 없이 계속 흡수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그렇게 학습을 하는데요. 대신 어른들은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새로운 단어에 대한 다각적인 개념을 인지할 줄 압니다. 어떤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는 또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린이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세월, 연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축적해온 그 능력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들 사이에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또 유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 투자에 대한 건데요. 어린이들은 어른처럼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일을 하러 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무한대로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어른들에게는 어린이에게 없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가 유리하다라고 보긴 힘든 거예요. 성인들은 어린이에 비해서 평균 5배 이상 되는 집중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덜 투자하더라도 집중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나 걱정 없이 새로운 전어를 놀이처럼 막 접합니다. 이건 우리보다 유리한 점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놀이처럼 어른들이 대할 수 없는 대신에 어른들은 뭐가 유리하냐? 동기나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아이들은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니까 성인들은 내가 이 언어를 공부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어른들에게 또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비언어적인 소통에 익숙해요. 눈빛만 보고도 대충 저 사람의 마음을 좀 파악할 수 있다든지 좀 눈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꼭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감을 잡을 수 있는 것들, 짐작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소통에 대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터득한 언어 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있죠. 우리가 해외에 가서 말이 좀 통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생활이 마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커먼 센스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외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 터득한 언어 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린이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어린이와 성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절대적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 없이 언어 공부에 임할 수 있느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들보다 언어 공부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한 면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신경학자인 에릭 르네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언어 습득과 인지 심리학에 관한 연구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인데요. 특히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타고난 그 능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지 심리학적인 연구로 유명한 분입니다. 언어학, 특히 언어 습득에 관한 한 선구자적인 학자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분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인보다 뛰어난 게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억양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여러 가지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바로 어른과는 달리 이미 갖고 있는 자기 생각, 고정관념, 편견 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음성이든지 간에 다 여과 없이 탄력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성인보다 즉흥적이고 실수를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완벽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누가 물어본다면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음이 과연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모국어에 억양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물론 발음까지 훌륭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꼭 발음이 완벽해야 훌륭한 언어 구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단지 정확한 발음의 단어를 나열하는 걸 의미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언어 공부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긴 한데요. 그건 바로 잘못된 학습법이에요. 감정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법을 모르는 어린이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자기도 모르게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른들은 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외국어를 책을 통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관장하는 뇌를 사용하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엄마가 온갖 감정을 다 실어서 표정 연기를 막 해가면서 알려주는 단어를 수백 번, 수천 번 끝도 없이 듣는 식으로 언어를 배우고요. 우리는 책을 펼쳐놓고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방법을 체득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이제라도 올바른 학습법을 익히는 거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실수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즐거운 마음가짐을 하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따라가면서 적절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성인도 얼마든지 언어 배우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이것은 뇌가 굳었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일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니까 좀 용기가 나시나요? 앞으로도 쭉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릴 거니까 시작도 안 해보고 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포기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제가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